아침 풍경 중에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변소였다. 중문 옆 한 대로 얼기설기 붙여 만든 변소 앞은 아침부터 붐볐다. 그 변소는 아래채 네 가구와 바깥채 김정땡네 전용이었으나 바쁠 때는 밑째 학생들까지 마당을 질러와 사용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대충 아침 8시까지는 한두 사람이 그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대기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위층은 대청 뒤에 타일로 꾸민 깨끗한 변소가 따로 있었으나 그 변소는 아래채 사람들에게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래채 사람들은 모두 요방을 갖추어 급할 때는 요방의 소변을 해결했으므로 정 급하면 요방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위채 변소는 일절 사용하지 말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엄명이 지켜지고 있었다. 변소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 중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경기댁이었다. 얼굴이 금누렇게 뜬 데다 늘 서기 불편했던 그녀의 변소 출입은 비단 아침뿐 아니라 자고 나서 가장 먼저 변소를 다녀오고도 30분을 못 지나 다시 변소로 갔다. 그때는 이미 아래채 식구 중 누군가 변소 안에서 일을 보고 있기에 그녀도 변소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래도 누는구만. 대충 싸고 나올 일이지. 구름내가 맞기 지겹지도 않남. 견직댁은 변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며 손톱이 타도록 담배를 태웠다. 그네는 첫 애를 낳은 뒤 배앓이가 심해 담배를 배웠다 했는데 워낙 장이 좋지 않은지 그렇게 기다릴 동안도 방귀를 끼어댔다. 방방마다 부산하게 아침밥을 지어 먹은 뒤 불이 나게 먼저 집을 나서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었다. 위채는 대학생까지 합쳐 넷, 아래채는 평양댁 둘째 아들 민희형과 선내 누나였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가슴에 이름표와 손손을 달고 다닌 길중이는 일주일을 번갈아가며 오전 반과 오후 반으로 나누어져 등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학생들에 이어 어른으로 전 처음 집을 나서는 이는 경기댁 내 두 자식이었다. 경기댁의 아침 변소 출입이 유독 잦다 보니 아침밥은 늘 미선이 누나가 지었다. 치과 기공사 흥주씨는 휘파람으로 전선 야곡 따위의 유행가를 어깨까지 흔들며 부는 버릇이 있었는데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싱글거리는 얼굴로 집을 나섰다. 6.25 전쟁 전 개성에서 살던 시절 치과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때 위생병으로 근무하며 익힌 기술이라 했는데 경기댁은 아들을 두고 늘 자랑스럽게 치과의사라고 말했다. 미선이 누나는 양장 차림에 결 고운 긴 머리채를 등 뒤로 헛들여 느리고 핸드백을 맨 채 껌을 딱딱 터뜨리며 집을 나섰다. 미선이 누나는 미 80 PX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교복으로 갈아입고는 학교로 갔다. 그녀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전쟁으로 놓친 때늦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굽 높은 뾰족 구두를 신고 맵시 있는 걸음으로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마당을 질러갈 때면 평양댁 큰아들 정태씨는 물론 주인집 큰아들로 대학생인 성준형까지 그 뒷모습을 흘깃거렸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주인 아저씨와 상위군인 준호 아버지의 출근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침밥을 먹다 말고 나와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서방을 배웅하는 신용만 했고 노마님은 꼭 소술 대문까지 아들을 따라 나갔다. 애비야,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일찌감치 들어오느라. 사업도 좋지만 몸 생각도 해야지. 노마님은 아침마다 아들을 배웅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어머니, 공장이 팔이 날 적이 엊그제 아닙니까? 섬유 경기가 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경기 좋은 시절에 왕성 벌어놔야지. 언제 또 떼돈 만지겠어 예. 주인 아저씨의 대답은 늘 이런 투였다. 침상동에 있는 주인 아저씨 방적 공장 오송 직물은 전쟁 동안 원사 구입이 힘든 데다 시장 경제가 막혔다 보니 수요 또한 크게 줄어 개점 휴업 상태로 쉬었다. 쌀은 고향 의성에서 가져다 먹는다지만 자녀들 학비, 용돈과 찬값이나 보태려 아래채 올세를 그 무렵에 들이게 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휴전을 앞두고부터 원사 구입이 원활해졌고 전쟁 뒤끝이면 입는 장사와 먹는 장사가 호황을 누린다는 이치대로 돈을 갈키로 붓는 행제를 맡고 있었다. 관청과 군대의 친척들이 밖에서 그들 덕도 톡톡히 본다는 소문이 있었다. 준호 아버지는 계급장 없는 장교행 상근모에 군복을 입고 도시락이 든 자그마한 군용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의 옷차림은 준호 엄마의 잦은 빨래와 다리미질 덕분으로 늘 깔끔했다. 몸이 불편한데 옷까지 추려하면 어디 온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까? 준호 엄마가 서방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네 말로는 서방이 군속으로 이군 사령부 오노가에 출근한다지만 마당 깊은 집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준호 엄마는 언제나 바깥마당 소술 대문까지 서방을 공손하게 배웅하고 돌아와
설거지를 마치면 준호가 점심때 혼자 먹을 밥상을 챙겨두고 과일 담긴 목판을 머리에 이고 부른 배를 앞세워 과일 행상에 나섰다. 한참 뒤가 평양댁과 그네의 딸 수나 누나 차례였다. 피란길의 미군 비행기와 폭격으로 서방을 잃은 그네는 군복으로 만든 여자용 홀대바지 차림에 역시 헐렁한 군복 입도리를 입고 허리에는 전대를 차고 다녔다. 목소리가 굵직했고 몸이 옆으로 퍼진 팡파지만 그런 여자들의 시원한 성미 그대로 활달한 니붕 여자였다. 그녀는 심벌쯤 되는 군복산 모퉁이를 머리에 인 채 아침 10시쯤 집을 나서면 땅금이 깔릴 때까지 양키 시장에서 옷장사를 했다. 수나 누나는 제 어머니가 집을 났을 때 헌 군복 빨랫감을 바구니에 담아있고 방천으로 나가면 점심쯤 되었어야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빨랫줄에 널고는 오후 시간을 군복 수선으로 보냈다. 가장 늦게 점포로 나가는 사람이 주인 아주머니였다. 그네는 아침밥을 먹은 뒤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는 한복을 나락을 떨쳐 입고 집을 나섰다. 금목걸이에 금팔찌를 자랑하며 골목길로 나서면 장간동 안여사들이 기부인이 출동하신다며 수군거렸다. 썰물 빠지듯 모두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마당 깊은 집은 절간처럼 조용했다. 위채는 노마님과 식모 안씨만 남았고 아래채는 경기댁과 평양댁 아들 정태씨 그리고 어머니와 나였다. 준호와 길수는 밥만 먹고 나면 바깥마당 복수리와 어울려 골목길이나 한 길로 나가 놀았다. 앞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활짝 핀 5월 초순 어느 날이었다. 길중이가 오줌반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길수까지 합쳐 4식구가 점심밥을 먹고 나서였다. 어머니는 나를 불러 재봉틀에 앉히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내 앞에 밀어놓았다. 얼만가 세어봐라. 돈을 세어보니 80한으로 당시 담배 4갑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너는 이제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남이다.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인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지?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네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소름이 어떤 것인 줄 똑똑히 봤을 기다. 니는 위치에 사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 기라.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묵을 거 넉넉할까. 저들이야말로 뭐가 부럽겠노. 돈 있고 집안 좋으니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 기라. 그러나 니는 위치의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와 똑같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가뭄 심한 농사슬에 동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어머니 목소리에 물기가 느껴졌다.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켰다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마음 먹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네 장애는 2가지 길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이 남보다 올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평양댁 정민이 학생 봐라. 아버지 없이 엄마가 군복 장사해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치 학생들 가르쳐서 번 돈을 살림에 보태고 12시 넘게까지 공부를 안 하나. 그러이 반장하고 늘 1등이라 안 카나. 걔는 반드시 판금사나 대학교 교수가 될 기다. 또 한 가지,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가 넘고 이기는 길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길이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그러이 내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공리를 짜는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이 돈으로 뭘 어찌하라고 해. 나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쥔 돈을 내려다 보았다. 길남아, 그 80판으로 신문을 받아서 팔아봐라.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이 벌이 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기다. 이 세상의 쓴맛을 안락하모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테이께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도 있느니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 시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 올렸을 때부터 이미 생각해둔 것이 분명했다. 시골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국민학교나마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제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구로 나온 지 열흘 좀 지나자 드디어 실행하기로 결심했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돈 80한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에서 다시 신령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미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내쫓을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당시 대구에는 대구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이렇게 세 종류 신문이 단행되고 있었다. 모두 낮에 발행되는 습관신문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그 정보도 알고 있었다. 큰 길로 나와 주머니에 손을 꽂고 힘없이 걸으며 어떻게 신문사를 찾아갈까 하고 걱정하다 마침 우체부를 만났다. 새 신문사의 위치를 물으니 영남일보사가 집에서 가장 가까웠다. 영남일보사는 대구경찰서에서 소문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신문사 뒷마당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서니 신문 나오기를 기다리는 내 또래 머슴애들이 20명 남짓 와글거렸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 빵모자 쓴 젊은이가 금방 찍혀나온 신문을 하나름 들고 나왔다. 아이들은 그 젊은이로부터 신문을 사자마자 옆구리에 끼고 날쌔게 한 길로 내달았다. 나도 맨 끝으로 신문 10부를 샀다. 거리로 나서자 목청이 제대로 트이지 않아 신문을 끼고 땅만 내려다보며 걸었다. 사이소, 영남일보 사이소 외치기는 했으나 그 말은 내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사람이 많이 끓는 중앙통 일대와 양키 시장을 택하여 신문을 들고 다녔다. 다른 아이들은 신문을 쉽게 잘 팔았다. 신문을 살만한 사람이면 앞길부터 막고 신문을 턱 밑에 내밀며 오늘 무슨 새 기사가 났다며 주워 섬겼다. 나는 그렇게 할 배짱이 없었다. 첫날 나는 신문 6부를 팔았는데 그중 2부는 의자에 앉아 구두통 위에 내막힌 양복쟁이였다. 신문. 힘없이 털레 걸을 때 누구인가 나를 불러 자동적으로 판 것이었다. 신문 한 부 팔면 남게 되는 이익을 따지기 전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가슴부터 벌렁거렸다. 첫날 나는 신문 4부를 남겨 집으로 돌아와서나 오한 이익을 남겼다. 어머니는 길남이 덕으로 우리 집도 이제 신문 보는 팔자가 됐다며 대견해했다. 반찬은 늘 물김치에 된장국이었지만 그날 저녁은 어느 날보다 밥맛이 좋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부터 나는 신문 15부를 팔았다. 그리고 여기나 다방처럼 사람들이 한가하게 차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신문이 잘 팔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루는 군 통합병원 면회대기실로 가서 신문 5부를 손쉽게 판 적도 있었다. 군 통합병원은 전쟁으로 군에 징발당하기 전까지 경북 의과대학이어서 교정이 넓었고 나무숲이 우거져 경치가 좋았다. 띄엄띄엄 놓은 벤치에는 회복기의 환자나 그 가족이 쉬고 있을 적이 많았다. 어느 날 나는 면회 대기실에 들렀다 나오다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수틀은 왼손 젓가락질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준호 아버지를 보았다. 옆에는 작은 군용 백이 놓여 있었다. 사무실이 아닌 정원 벤치에서 왜 식사를 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신문을 끼고 있는 내 처지가 부끄러워 걸음을 서둘렀다. 그러다가 어쩌다 훔쳐본 게 그만 준호 아버지와 눈길이 마주치고 말았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꾸벅 인사를 했다. 준호 아버지는 밥을 먹는 자신의 꼴이 민망한지 멋쩍은 웃음을 웃었다.